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달 이제 편입 수험생분들 중에서 편입 시험을 보시던 수험생분들 중에서 아마 편입 시험을 지금 몇몇 학교를 보면서 잘 못 보신 수험생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남은 기간 편입 시험 영어 점수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편입 영어 과에서 많이 썼던 방법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먼저 편입 시험장을 가기 전에 아직 공부의 양이 부족한 수험생분들은 제가 말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공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이 필요하신 수험생들은 이런 수험생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한 분량은 많고 그런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자, 그런 수험생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편입 영어 과외 강사로서는 편입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문제점이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실수를 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이 아직 체크가 안 돼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편입을 공부하면서 어휘, 생활영어, 문법, 논리완성, 독해를 풀면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남은 기간에 자신이 각 파트에서 어떤 부분을 실수를 하는지를 플래너에 작성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실수 틀린다는 것은 강사로서는 이론이 관련 문제에 관련된 이론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거나 암기가 안 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편입 수험생분들은 이론이 이해와 암기는 잘 되어 있지만 관련된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잘 안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론과 그리고 이해, 암기, 적용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중요 포인트나 키워드를 놓쳐가지고 실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플래너에 적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글로 적어야지 수험생분들이 실수를 다음에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글로 적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신의 지금 실수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고 할게요. 그럼 남은 기간에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그 약점이 체크가 안 되고 보완이 안 되면 문제 푼 양은 많은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편입 공부를 할 때도 만약에 기출을 푼다고 할게요. 기출을 푼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기출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남은 기간 약점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기출을 남은 기간 푸시면서 자신이 지원할 학교 최근 한 5개년치 기출만 풀어도 괜찮습니다. 기출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나서 제대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체크해보죠. 어휘랑 생활영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휘랑 생활영어를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단어가 어휘가 출제가 되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난데도 다 비슷한 어휘 교재를 본단 말이죠. 뭐 ND든 MVP든 복합바이블이든 뭐 곰평토든 등등등. 그러면 내가 처음 보는 어휘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다른 수험생들도 모를 확률이 커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도기형 소호법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내가 아는 단어는 다 삭제해 주시고요. 해석으로 풀어야 되겠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편입은 어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 어휘들은 다른 경쟁자분들도 똑같이 모르는 어휘입니다. 편입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하나 더 맞춰야지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렵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빨리 그 문제 넘어가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합격 컷을 여러분이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편입 영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합격 컷이 높지가 않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분들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긴장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넘어가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수를 줄여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문법. 문법을 여러분들 풀고 나서 틀렸어요. 그러면 자신이 보던 문법 이론서 또는 자신이 보던 문법 요약서에다 그 부분을 빠르게 체크를 해야죠. 그 파트가 어떤 파트고 출제 포인트는 무엇인지 체크를 해봐야죠. 반대로 문법에서 틀린 선지는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해야죠. 보통 편입 선생님들 강의를 해보면은 가끔씩 이제 맞는 선지만 체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라 틀린 선지는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취재자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법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이거다. 그리고 자신이 단권화시킨 교재에 그 내용이 없다면 추가하면 되는 거죠.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포인트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의 문법 이론서나 기본서에다 단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어떤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맞추려면 그 문법에서 묻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단권화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회독을 하면서 반복 암기해 주시고 문제를 풀면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 잘 보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문법은 보완이 가능합니다. 편입시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4개 학교 보잖아요. 그때부터 적응이 돼요. 이제 질려요. 학교 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럼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거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논리완성. 남은 기간에 논리완성 풀 때 우리가 독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남은 기간에 논리완성과 독해 실력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휘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편입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면 논리완성이나 독해,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스킬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기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아니죠. 어휘를 많이 체크해 주세요. 독해도 어휘를 많이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편입 독해 기출 지문 또는 논리완성 기출 지문에서 어휘를 많이 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문제를 푸는데 어려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휘는요, 새로운 어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논리완성, 독해에서 모르는 어휘들을 정리한 어휘 단어장을 보시는 거예요. 남은 기간에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정리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시험장 갈 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분명히 공부한 건 많은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남은 기간에 공부했던 것 내에서 정리를 하고 가신 분들은 그래도 복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갈 때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는 꼭 맞추자,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조금 더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논리 완성과 독해를 좀 틀리시는 분들은 어휘를 강화해 주세요. 남은 기간에. 선생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그동안 문제 많이 풀지 않았나요? 근데 틀린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해를 하면서 아마 자신 주어질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출제자가 숨겨놓은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독해에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나의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했는지. 주관적 생각이 강하면 위험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 답이 돼, 그때부터는.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 생각,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버리시고요. 지문 안에서만 그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오답은 출제자의 눈으로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은 시험에서는 나오는 오답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자신이 평상시에 사고하는 그 과정을 잘못되었다면 교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에는.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저 남은 시험 망치면 어떡하죠? 글쎄요. 편입시험은요, 여러 학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경쟁하시는 분들 실력도 중요하고, 또 모든 학생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그 학과에 일반 편입인지 학사 편입인지 다 나뉜다는 거죠. 또 평상시에 잘했던 분들도 컨디션이나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던 편중생, 편입 수험생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일단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편입 커뮤니티, 편입 카페에 들어가서 보지 마세요, 글을. 편입 카페는 여러분이 잘 알려나 모르겠지만 편입 학원에서 운영하고 알바들도 많이 쓰고 정말 자극적인 글들도 많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가채점 하고서 내가 맞았나 틀렸나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남은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험에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보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남들이 틀린 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부담스럽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를 줄이시면 되세요. 편입은 여러 학교로 합격해도 결국은 한 학교만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보통 합격생 한 분이 막 9가나 10가나 하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만 간다고 하면 나머지 학교는 다 예비가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 학교에서만 여러분이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보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양치기로 해결하려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점을 조금씩 보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는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시험장 가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실제 시험은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는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빠르게 시행착오를 할 수 있어요. 시간 배분하는 연습,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 안 풀리는 문제 보기형 소거법으로 푸는 연습, 오해만 카드 작성하는 연습. 하지만 실전 시험을 갔을 때는 모의고사처럼 보세요. 뭐냐면 편입 수험생들은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있다고 하죠. 각각 다른 학교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모의고사 본다. 즉 내가 공부한 거 내선 최대한 실수를 줄이자. 모르는 거 나오면 오케이, 그건 다른 학생들도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합격컷은 떨어집니다. 그 문제 맞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부한 거 내에서 실수만 줄이자, 이런 생각을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편입 수험생들 중에서 누군가는 지금 의도치 않게 시험을 못 보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수험생들 계실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조금씩 약점을 보완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쌤도 응원할게요.